네, 배준영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어제 오늘 이 청문회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이 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그리고 그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 청문위원들을 검증하고 공격하고 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아시죠? 후보자님,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이제 가리켜서 이걸 평가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 손가락을 아주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루어지는 행태가 보면은 좌표 찍고 드루킹의 뭐 후예 같은 분들이 와서 막 달려들고 그걸 무슨 작전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뭐 싶은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가 청문위원회인데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있다, 의혹을 벗겨낸다라는 그런 해명을 해주는 기구가 아니에요. 네, 해명은 후보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기관입니다. 기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도 어드미션 오피스가 있는데 입시 서류가 기한 내에 오지 않으면은 입학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있고 해명을 하는 게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문회 국회 보고된 지 벌써 꽤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늦게 해주셔서 그 뒤에 계신 분들 고생하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정해 주셔서 저분들하고 정부 부처에 계신 분들이 막 새벽까지 막 근무하시고 늦게 결정을 해주셔서 사인을 늦게 해주셔서. 네. 그리고 지금 자료가 하나 왔는데 저희가 증여세 관련된 자료, 그리고 1억 5천, 1억 8천에 관련된 대출과 이 변제에 관련된 자료, 이것도 저희가 아직 안 왔고, 그리고 칭화대 뭐 성적서 등등 해서 맞는데 어쨌든 그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3차 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저희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안 하면은 저희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구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불명소득 과세원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혹시? 원천불명소득 과세원칙 아십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산이 증가됐는데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을 벌었는데 8억을 더 써갖고 13억을 쓰셨으면은 그걸 밝힐 책임은 말하자면은 납세자한테 있는 거예요. 국세청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납세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 돈하고 이제 지출한 돈하고 다르면은 과세 당국에서는 만약에 국무총리 후보자님한테 과세를 할 때는 그 기준으로 합니다. 네. 정부기관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후보자님은 그거를 나는 내 입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서류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고 니네들이 알아서 밝혀봐라. 저희가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저희는 그 자료를 안 내는 것은, 안 내실 거는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이콧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통령 사면 문제가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5,900명, 문재인 정부 때 6,400명, 윤석열 정부 때 1,600명, 이렇게
맨 첫 번째 시기에 사면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취임 이후 338일째, 문재인 정부 때는 234일째, 윤석열 정부 때는 100일째.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가지고 그걸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는 정치인은 일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줄이긴 했어도 정봉주 의원 이런 분들은 사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방금 그 황운하 의원께서,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께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포용의 통합의 범주에는 포함되는 것처럼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제 만약에 국무총리가 되면 부의장이 될 텐데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SNS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모든 민주시민들과 소중한 자산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며 직접 사면 복권을 관철해냅시다. 21대 대통령 취임 국민 통합 내란 종식 특별 사면 복권 서명운동 이런 거 했는데, 그래서 꼭 사면을 해주실 것처럼 말씀을 그쪽에 좀 가깝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래서 그게 제 질문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와 자료 제출과 증인 제로의 청문회 갖고 저희 보고 하라는 거는 저희를 정말 모욕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 질문을 마치고 저희가 회의를 할 텐데 자료를 다 내십시오. 네. 네, 아까 사면과 관련한 황운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린 답변은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딱 이 내용이었습니다. 사건별로 어떤 사건은 억울하고 부당하니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라는 접근법은 저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다 확인되지 않았으니 잘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면을 한 경우에는 가상해서 볼 때 국민통합이라는 접근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제가 보는 국민의 어떤 민심은 이번 내란과 관련된 부분, 그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면 내지는 어떤 법적 처단을 유예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가상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국무위원으로 들어갈지 아닐지도 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입장을 그때 표명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준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야당,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제대로 규명하려고 하는 청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그 필요성과 이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배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